자, 페이지 140페이지 1번 갑니다. 파일은 그대로 쓸게요.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고객별 대여 건수와 대여 금액 합계를 구하는 고객별 대여 내역 커리를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시오. 고객과 대여 테이블을 이용하여 각 고객, 가로 열고 고객, I 이름 별이라는 표현이 엑셀에서 나오네요. 엑셀에서 별이라는 표현을 제가 언급한 적 있죠. 무슨 기능할 때? 응? 제가 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부분합할 때. 같은 자료를 이렇게 묶는다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룹. 네? 그룹. 정말 엑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면 좋겠습니다. 빨리. 전체 대여 건수와 대여 금액을 조회. 조회라는 건 정보를 표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회. 여기에는 조회. 대여 건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대여 금액은 금액 플러스 연체료의 합으로 계산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열려있는 창을 닫으시고, 자, 일단 문제 읽었던 내용 속에 쿼리를 작성하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만들기, 쿼리, 개체를 만들겠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통해서 쿼리 작업을 하겠다. 자, 문제에 고객과 대여 테이블을 이용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원본 자료로서. 그럼 고객 더블클릭, 대여 더블클릭. 그리고 닫기. 일단 그림을 봅니다. 자, 고객 아이디라는 필드명 보이네요. 배치, 필드 배치. 이름이라는 필드명도 보이네요. 배치. 대여 건수라는 필드명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네요. 배치 못함. 대여 금액 필드명 없어서 배치 못함. 네? 됐습니까? 그러면 저 두 개의 필드를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어딘가 있겠죠. 없으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자, 그러면 그래서 대여 건수, 자, 두 번째 생각해보면 대여 건수는 대여 번호를 이용하라네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여 전화번호라는, 죄송합니다. 다시. 대여 건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자, 전화번호라는 필드명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일단 배치해, 그러면. 그 다음에 대여 금액은 금액 플러스 연체료. 금액 플러스, 금액이라는 필드명이, 여기 있네요. 연체료 필드명이 있네요. 근데 왜 대여 금액이죠? 자, 이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습을 한 적은 없는데 제가 피벗 테이블 마무리할 때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로 할 때 계산 필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계산 필드. 기존의 필드에 기존 필드에 를 이용하여 새로운 필드를 만듭니다. 계산 필드라고 해드렸거든요. 이거 기억나세요? 밑에서 뭐 인원 제가 이게 참석 인원이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을 겁니다. 아마 수업 중에. 네? 실제 참석 인원은 뭐 전체 잡아놓은 인원의 0.9 정도 올 거다. 요런 식의 표현 기억나세요? 기존 필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필드를 만든다. 우리가 교재에서 실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추가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 확인해서 나가면 여기 여기 등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참석인은 보이세요? 여기. 그래서 그때 계산 필드 그래서 수정하고 불러내어서 수정하고 뭐 필요 없으면 삭제하고 처음 다시 만들고 뭐 요거까지. 이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 우리가 교재에서 실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자 요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의 금액 필드와 연체의 필드를 이용한 새로운 필드라는 거죠. 계산 필드라고 합니다.
자, 계산 필드 작업은 커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엑셀과 조금 다를 겁니다. 당연히. 자, 입력 맨 끝에 필드 눈금에다가 컷을 놓으시고 그냥 바로 적으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Shift F2 확대, 축소. 여러분들 그냥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계산 필드명. 대여 금액이라는 계산 필드명. 자, 이꼴 대신에 여기서는 콜론을 씁니다. 이꼴 대신에 콜론. 그리고 기존 필드의 조합. 자, 그러면 금액이라는 필드명. 금액. 자, 어제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저하고 약속 하나 하자 했죠. 액세스 프로그램상에서 필드명에 대해서는 대괄호 표시하겠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으로 그냥 하고 갈 겁니다. 아마 사용하시다 보면 뭔가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딱 그때 가서 그때가 되면 나올 때마다 제가 다 추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 플러스 기존 필드의 조합 뭐 플러스 이렇게 더하기 하겠다는 그럼 연체료 필드명 기존에 있던 필드명이죠. 그러면 대괄호 표시하자. 요게 X에서 말씀드렸던 계산 필드 개념. 여기도 똑같은 개념. 기존에 있던 필드를 이용한 수식. 이걸 계산 필드라고 이야기한다. 엔터. 좁아서 안 보인다고요? 그럼 열너비 조정하세요. 디자인 상태에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결과를 보러 나갈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 일단 레코드 개수가 58개. 교재에는 19개. 그럼 줄여야 되겠네요. 네? 자, 줄이는데 잠깐만요. 물론 이제 조건이 들어가서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어쨌든 줄여야 됩니다. 개수를. 자, 줄이기 전에 이제 내용 파악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교재에서 방금 문제에 있던 내용 중에 첫 번째 삼각형 가운데쯤 부분에 고객별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고객 가로 열고 고객 아이디 콤마 이름 가로 닫고 그래서 고객별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고객 아이디와 이름 필드 두 개를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묶어서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529 홍명보라는 대표적인 고유값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세요? 묶으면. 그래서 고객별이잖아요. 그래서 4529 홍명보 고객에 대해서 전화번호가 몇 개 보이죠? 네 건이 보이잖아요. 그 다음 대여 금액은 합은 얼마? 대여 금액들의 합은 얼마입니까? 5,100. 예?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 또 고객별이니까 4530 강령칠이라는 고유값이 보이네요. 묶었을 때. 그러면 그때 전화번호가 몇 개, 4530이라는 전화번호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죠. 그때 대여 금액의 합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강영철 2,500. 자,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볼까요? 453을 강영신이라고 하는 자료가 보이네요. 네? 대표적으로 고유가 그걸 묶은 거죠. 같은 자료를. 그럼 묶었을 때 4531이라는 전화번호가 몇 개 보이죠? 4개. 그때 그 대여 금액의 합은 5천.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하나씩 다 따져 나가면 그렇게 해서 하나의 표가 완성이 되겠죠. 무슨 표가 개수 정보를 나타내고 합계 정보를 나타내는 요약표가 만들어지겠네요. 요약 지표가 이런 유사한 기능을 어디서 배우셨죠? 그룹을 해서 요약 정보를 표시한다. 지금 여러분들 방금 계산하신 그게 부분합 개념이라고 이게 같은 자료 이렇게 묶어서 합계 개수 평균을 보신 거잖아요. 방금 지금 계산하신 거잖아요. 개수하고 합계하고 그 개념은 엑셀 시간 하셨던 부분합과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컬이라는 녀석이 뭐도 할 수 있다고요? 네? 컬이라는 녀석이 뭐도 할 수 있다고요? 구분합 기능, 즉 요약 정보를 나타낼 수도 있구나. 네? 요약 정보도 나타낼 수 있구나. 그 앞에 했던 문제처럼 뭐 필트 정렬도 하지만 지금처럼 이걸 처리만 잘하면 요약 정보를 뽑아낼 수 있겠구나. 자, 이제 그럼 그런 요약 정보를 뽑는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요. 뭐뭐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룹 묶는다는 개념이 되기도 하고 그 사실은 두 개 일맥상통한 내용이라 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자, 홈 보기에 보기 모드 바꾸는 게 홈 탭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디자인 보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같은 자리를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요약이라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요약. 요약 정보를 보기 위해서 요약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되고, 그럼 클릭하시면 화면상에 뭐가 보이냐면, 요약탱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요약탱. 이렇게. 그러면 고객 아이디 이름을 묶어야 되겠죠. 네? 두 개를 묶어야 되겠죠. 그 다음, 전화번호에 대해서 뭐 할 겁니까? 요약 정보, 개수 정보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여 금액에 대해서는 합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요약에 보시면 요약 정보가 나와 있을 건데 이렇게 자 그래서 나가서 결과를 보시면 자 여기 전화번호 개수라고 이렇게 나와 전화번호라고 하는 필드명입니다. 일단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고객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의 개수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대여 금액 그대로 쓰고 있네요. 자, 그리고 레코드 개수가 몇 개죠? 19개 맞죠? 그러면 레코드 개수와 필드의 개수를 맞췄다. 그러면 거의 99%다 거의 90% 풀이가 다 되신 겁니다. 그러면 뭘 확인하냐고요? 자, 다른 점을 찾아야죠. 그림이 주어져 있을 거니까. 그래서 화면을 확인을 하시고 문제와 저 화면에 있는 내용과 다른 점, 즉 화면이라는 건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림. 저희들 화면과 다른 점, 그림과 다른 점. 찾았어요? 요 녀석의 이름만 다르죠, 지금. 그럼 요거 이제 조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네요. 그러면 디자인 보기. 자, 전화번호 필드에다가 커서 놓으시고. 자,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여기가 필드명이 원래 뭐가 나와야 되냐고요? 대역 건수라는 필드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 전화번호 앞에다 대역 건수라고 하는 계산 필 계산 필드명을 하나 적으시고 콜론 그리고 전화번호 필드명 대괄호를 이용하여 개수를 표시하겠다라고 해석합니다. 대역 건수라는 필드명을 작업을 하고 요거 자체의 내용을 요 자료를 가지고 밑에 있는 요약 정보 개수 정보를 나타내는 필드명이 계산 필드명 대역 건수이다. 요렇게 하긴 이 녀석이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익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크기 조절하시고 잘 안 보이시면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고 사이사이 이렇게 그러면 주어진 그림과 비교해서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저장 커리 이름 부여하시고 커리 이름은 문제 첫 부분에 있었습니다. 첫 줄 가운데 부분에 고객별 대여 내역 이렇게 가로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부동호 방향 크다 작다라는 부분 보이시죠? 그게 커리의 이름입니다. 고객별 대여 내역 확인 저장 자 앞에 봅니다. 일단 닫으시고 그럼 여기까지 이제 풀이 내용이고요. 자 추가 설명을 조금 할게요. 고객별 대여 내역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추가시켜 드립니다. 쿼리에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를 작업하려고 합니다.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때 무조건 연결돼 있어요. 우리 실기 시험 문제는 무조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간혹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배치를 했을 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자, 간혹이라는 게 항상 어렵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이겼지만 간혹 나오는 건 그게 내한테 운이 나빠서 그날 시험에 나왔다. 확률적으로. 그러면 간혹 했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시험 유형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어떠냐면, 자, 우리 아까 관계선 지우는 거 기억나세요? 클릭, 굵게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 키. 요렇게 배치를, 요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요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관련 있는 필드를 연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를 연결시키라고 나옵니다. 조인시켜라, 연결시키라고. 그러면 우리 그냥 관계 설정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냥 고객 아이디, 전화번호, 서로 관련 있는 필드 이렇게 덮어서 얹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그게 없습니다. 일대 다 뭐 이런 표현이 없긴 한데 어쨌든 이게 연결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테이블 표시. 요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을 때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연결하라고 나옵니다. 그게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문제는 요거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의 점수가 조금 배점이 좀 더 높습니다. 보통은 제가 커리 문제가 6점짜리인데 요 문제가 요거 연결하는 문제가 들어가면 8점짜리 문제가 되거든요. 뭐 어쨌든 근본적인 이야기는 뭐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거 설명드리고 뭐 나중에 나오는 건 나중에 그때 가서 설명드리죠. 익숙해질 때 되면. 그다음 2번 갑니다. 출제 유형 1-140페이지. 파일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네, 전체 내용 읽어볼게요. 자, 읽으면서 어떻게 문제를 진행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 지금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어찌됐든 하나하나씩 해 나가시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조가 좀 어렵죠. 지금 종류별로 몇 가지를 배울 겁니다. 커리의 종류별로. 자,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배우가 주연인 영화 제목을 표시하는 배우별 영화조의 커리를 크다 작다라는 연산자 들어가 있는 거, 크다 작다는 기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커리 이름입니다. 커리를 다음 지시사에서 작성해. 커리 작성이네요. 그럼 어디 가서? 만들기 탭에 커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하시라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커리 만들려면 원본 자료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할게요. 비디오 테이블을 비디오 테이블을 원본 자료에 이용하나 보군요. 공급처 날짜의 오름차순 표시하시오. 두 번째, 매개 변수 메시지는 변수? 자, 어찌됐든 읽어갑시다.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시오로 표시하시오. 자, 세 번째,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면 주연 배우 이름이 포함된 영화 제목, 주연, 감독, 공급처가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이크 연산자 사용. 이거보다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 보이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순서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자, 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기 탭에 쿼리 그룹에 쿼리 디자인을 통해서 쿼리 작업을 한다. 그 다음, 원본 자료는 비디오 테이블을 이용한다. 거기까지 파악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 그림에 주어져 있습니다. 큰 그림이 있고 작은 그림인데 필드명이 있는 그림을 보셔야겠죠. 자, 영화 제목이란 게 보이네요. 그 다음 뭐가 보이죠? 주연 있나요? 주연 필드명 보이네요. 필드명이 있는 그림 두 개 있습니다. 그 두 개.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감독 보이나요? 그 다음에 공급
공급처가 보이나요? 필드명 있나요? 맨 끝에 있네요. 배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방금 위쪽에 보시면 공급처 날짜의 오름차순을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에 보면 자, 이 결과도 화면에 잘 안 보이시면 더블 클릭 조정하세요. 크기 조정하시고 공급처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위에 첫 번째 삼각형에 날짜의 오름차순. 그러면 공급처 필드에 대해서는 화면에 배치가 되어,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왔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정렬하라는 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오름차순 정렬. 그런데 날짜에 대해서 오름차순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날짜 필드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왜요? 기능을 적용하려면 정렬 기능을 적용하려면 더블 클릭 그리고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자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이렇게 공급처 날짜에 대한 오름차순 나온다는 거죠. 자 잠깐만요. 공급처 오름차순 맞아요? 화면 봅니다. 디자인 보기로 제가 그냥 잠깐 제가 화면 볼게요. 제 화면 보세요. 요게 구조적으로 요게 1차 정렬입니다. 여기가 2차 정렬입니다. 3차. 그럼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바꿔야 된다. 위치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우선순위로 바뀌려면 위치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있잖아요. 모든 게 수동이라고. 자, 데이터 시트 보기. 자, 그러면 여기 공급처 전체적으로 오름차순 맞죠? 1차 정렬. 맞잖아요, 일단. 뭐 한글, 영어 나눠서. 그러면 날짜는 오름차순 맞아요? 같은 스타맥스에 대해서 오름차순 맞아요? 예? 오름차순 맞냐고 이게. 이게 1차 정렬이니까 같은 공급처에 대해서 다시 날짜가 오름차, 2차 정렬이니까 오름차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럼 여기가 오름차순이어야 되잖아요. 맞냐고요, 오름차순이.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였죠. 뭐였습니까? 표시 형식 수업 끝날 때까지 쫓아다닌다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데이터는 데이터 있는 그 기본을 딱 가지고 항상 바라보셔야 됩니다. 날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연 대시, 월 대시 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회사 제품이니까 엑셀이 되든 엑세스가 되든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겠죠. 그런데 화면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연 두 자리, 월 두 자리, 월 일 두 자리, 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무슨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고요? 표시 형식이 적용이 되어 있구나. 어제 엑셀에서는 표시 형식 기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식 속성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데이터, 그럼 저거 확인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방금 날짜 데이터에 필드에 표시 형식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면서요. 기본 날짜가 안 나오니까. 그 어디 가서 확인합니까? 어제 필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셨잖아요. 어디 테이블 디자인을 그걸 원본적 근본을 확인하려면 자 보세요. 날짜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굴까요? 뭐 대여쯤 될까요? 대여 날짜쯤 되겠네. 뭐 찾아봐야 됩니다. 저도 뭐 이 자료를 확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여 이 날짜가 대여 무슨 날짜 필드였나요? 그냥 단순 날짜 필드였군요. 그럼 대여 아닌가 본데요. 고객 걔도 날짜가 저도 이게 데이터를 원본을 확인 안 하기 때문에 비디오 비디오에 있네요. 자 그러면 비디오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이게 근본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듭니다. 자, 보세요. 원래 날짜는 연대시, 월대시 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 날짜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잖아요. 표시 형식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연 두 자리,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 한글 연, 월이 들어가는 형태. 기본 형태가 아니고 기본 형태는 간단한 날짜가 기본 형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데이터를 다루자. 데이터에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 데이터 종류를 잘 구분하는 거라니까. 데이터 종류를 잘 구분하는 거라니까. 그것만 잘 되면 엑셀과 엑세스는 사실은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그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뭐 사실은 힘듭니다. 혼자서 뭘 해내기가 제 설명 없이 뭐 누구의 설명 없이 이게 지금 근본을 찾아가는 방법을 보여드린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뭡니까? 이 데이터는 1999년이라는 데이터고 요거는 2003년 데이터고 이건 2004년 데이터라는 이야기겠죠. 네 자리를 표시한다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오름차순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날짜는 화면에 보여야 됩니까? 보이지 말아야 됩니까? 날짜 필드는.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디자인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능 처리를 위해서 추가해서 나타내긴 했으나 디자인 상태에서는 쿼리의 결과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 녀석은 보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4개의 필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표시 숨기기. 그리고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봅시다, 우리는. 자, 데이터 시트 보기. 이렇게. 오케이. 디자인 보기.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죠, 우리 이제?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작은 그림 처리를 안 했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 방금 제 화면 보세요, 이거만. 자, 레코드가 지금 17개죠. 근데 그림에는 레코드가 1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레코드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레코드를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 조건 처리. 아까처럼 요약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건 처리. 예? 그러면 일단 그 개념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자, 그러면 위에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작은 그림의 내용을 잠깐 훑어보니까 전체 내용을 다 보셔야 됩니다.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죠? 장동건이 들어가 있군요. 자, 그러면 화면 봅니다. 우리가 비디오 자료를 있으니까 자, 화면 봅니다. 그냥 제 화면 봅니다. 쭉 훑어볼게요. 장동건 주연의 영화가 태극기 날립니다. 친구. 뭐 BTS 이런 거 찾고 싶은데 이 자료가 너무 오래된 자료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되게 나이 제가 보기엔 한 40, 5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자료가 여기 있는 것 같군요. 주연 배우 이름들. 자, 어쨌든 장동건 주연의 영화 쭉 훑어보니까 태극기 날리면 친구 2개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비디오 자료를 이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연의 이름이 장동건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2개의 레코드만 화면에 보여줘야 되겠네요. 방금 우리도 주연이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 문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셨네요. 어제 뭐라고요? 땅따옴표에 묶어야 된다. 물론 이 녀석이 알아서 자동으로 묶어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자동이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땅따옴표에 묶어야 된다. 왜 이 녀석이 자동으로 묶어주냐고요? 자, 앞에 보세요. 자, 보세요. 자동으로 묶어주는 거 보이세요? 커서 이동하니까 이 녀석이 자동으로 묶어줍니다. 다시 한번 더. 엔터나 탭. 자동으로 묶어주는 거 보이세요? 작은 거 알려요. 왜 자동으로 묶어주는지 아세요? 주연 필드가 문자 데이터라는 걸 이 녀석이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죠? 이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연이라는 필드가 있는 필드에 가면 데이터 종류를 뭘로 설정해 놨습니까? 이미 설정해 놨잖아요. 텍스트로. 해놨으니까 이 녀석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쿼리잖아. 쿼리는 테이블을 이용하는 거니까.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쌍따옴표 붙여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그리고 결과 확인을 해보죠. 데이터 식. 어? 왜 한 명도 안 나오죠? 자, 분명히 장동건 주연의 영화가 하나, 둘 분명히 있다는 거 확인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왜 하나도 안 나오죠? 왜 하나도 안 나올까요?
우리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엑셀 프로그램에서의 입장과 액세스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눈에는 그냥 저게 뭡니까? 장동 주연 영화 이렇게 하지만 디테일하게 한번 봅시다. 단독 주연이에요. 공동 주연. 공동 주연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저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장동건 포함이라고 해야 된다. 장동건이 맨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 있다고 입장을 그래서 문제의 포함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지금. 문제 포함이라는 용어를 썼 그러면 어제 일부 포함 같은 표현이잖아요. 어제 XSS는 데이터의 일부분을 찾을 때 무슨 연산자를 이용해서 처리한다고요? 라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려면 모든 미천이 다 있어야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다시 디자인 상태 돌아가시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조건을 적는데 잘못 적었다는 이야기거든요. like 일부분 포함 like 그리고 별 표시 장동건 별 표시. 그래서 이건 실습을 문제에서 하셨던 부분이고 그다음 이건 값의 형태죠. 연산자 뒤에 값의 형태가 꼴로 나와야 되니 문자 형태의 꼴이군요. 쌍따옴표 묶어주시고 엔트. 됐습니까? 자, 그러면 데이터 시트 보기. 나오네요. 자, 그런데 고객이 와서 장동건 주연의 영화를 보여주세요. 리스트를 보여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목록을. 그럼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항상 장동건만 물어볼 것 같아요. BTS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 때 아마 근상우 주연의 영화를 보여달라고 야구할 수도 있죠. 그럼 나는 장동건이라는 이 자리에 이 녀석을 지우고 나는 뭐라고 입력을 내는 거예요? 근상우라고. 그럼 이 근상우 포함, 근상우 일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확인하시면 건이 있네요. 또 고객이 와서 김하늘 주연의 영화를 보여줘야 한대요.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을 내가 또 바꿔야 되죠. 확인하면 그래서 결과를 보면 됐습니까? 잠깐만. 앞에 봅니다. 우리 이 내용 계속.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입력하는 내용은 항상 장동건이에요. 아니죠. 그때그때가 달라요죠. 무슨 개념? 변수. 그러면 이 녀석은 뭐 어떤 영화배우 이름이 오더라도 항상 별표시 유지, 상수. 변수와 상수는 어떻게? 절대 나란히 쓸 수 없다. 분리, 변수 분리. 뭘 가지고? m% 연산자를 이용해요. 변수는 영원히 변수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어느 시점에는 변수값이 상수값으로 바뀌어져야만 전체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우리가 변수 선언 저기 코딩할 때 며칠 전에 변수 선언 변수값 결정된 변수값 사용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억나세요? 그러면 변수 선언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디자인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상수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자리가 변수라고 그러면 변수 선언. 자, 쿼리에서 변수 선언 대괄호 열고 닫고 합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은 문제에 있었습니다.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게 변수 이름입니다. 이게 주연 배우 오타 조심하시고 혹시 마침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잘 보세요. 여기 마침표 없습니다. 마침표 찍으면 에러 뜹니다. 마침표 문제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다음
변수는 분리해야 된다면서요. n% 연산자. 자, 잠깐만요. 우리 그 VBA에서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작업할 때 우리 몇 개월 미납, 1개월 미납, 2개월 미납이라는 결과값이 나올 때 몇 개월 미납 하셨죠? 그때 미납 기간, 연결, 개월 미납. 그거 연결시킬 때 n% 연산자 쓴 거 기억났어요? VBA 세상에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연산자 앞으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공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자, 그다음 어제 했던 엑세스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또 한마디 해드렸죠? 엑세스의 수식 함수 체계는 VBA 수식 함수 체계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엑세스에서 n% 연산자의 공백을 앞뒤로 표시를 했다면 엑세스에도 공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 변수 변수 분리 무조건. 그다음 이 녀석은 문자 형태죠. 그러니까 문자 상수라서 쌍따옴표 처리. 우리 뭐 문자 직접 입력 쌍따옴표 처리했던 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이렇게. 그래서 액세스 쿼리에서 변수를 4개 변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건 상수값을 처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변수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대괄호 매개 변수 메시지라고 하는 게 변수명에 해당되고요. 교재에 있었죠. 매개 변수 메시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게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냥 없이 그냥 그림만 이렇게 덩그리면 그림에 보면 작은 그림에 보면 매개 변수 메시지 부분이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만 그게 매개 변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매개 변수 메시지 뭐뭐뭐뭐라고 이렇게 문구에 주지만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그러면 엔터. 전체 내용이 보이지 않았으면 열너비 조정하시고 그러면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시면 자, 보세요. 변수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 예? 변수가 영원히 변수로 남아있으면 이 전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데이터 시트 보기 결과를 보러 가는 과정에 변수 값을 결정 지어 달랍니다. 이 그림이 자, 우리 교재 140페이지에 있는 작은 그림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값을 이제 우리는 이제 값을 입력하는데 뭐 아무 값이나 입력해야 되냐? 물론 아무 값이나 입력해야 되긴 하지만 결과를 확인하기는 좀 힘드니까 무슨 값을 입력을 하냐면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값을 입력을 하세요. 장동건이라고. 그러면 변수값 결정 장동건.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처리가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가 변수였던 이 자리가 이렇게 이제 상수값으로 바뀌겠죠. 예? 그러면 상수였던 녀석들을 이제 다 더해주겠죠. n% 연산자가. 상수 연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요. 확인. 그리고 변수값 결정된 변수값을 사용해서 결과가 나온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그림과 비교해도 이상 없죠? 그럼 저장. 컨트롤 S. 이름이 뭐였죠? 첫 번째 줄에 배우별 영화제. 확인. 그리고 작업이 끝났으니까 창은 닫겠습니다. 이렇게. 자, 쿼리에 대해서 하면 쿼리를 그러면 이런 쿼리를 왜 만들었었느냐? 라는 건데, 자, 보세요. 쿼리란 건 한 번 써먹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다음에 또 써먹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고객이 올 거 아니에요. 고객이 와서 BTS 자료가 없으니까 뭐 건상우 주연의 영화를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우별 영화 조회를 더블 클릭합니다. 아까처럼 변경 안 합니다. 그럼 변수값만 입력해 주면 되잖아요. 지금 변수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권상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하면 결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다음 시간이 또 시간이 지나면 비디오라는 그 원본 테이블이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빌려주면. 그러면 근상우 주연의 영화가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장동건 주연의 영화. 그러면 지금은 두 개지만 시간이 지나서 세 개, 네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사용하려고 쿼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사용하려고 쿼리를 만드는 겁니다. 왜 쿼리를 만든다고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이용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테이블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테이블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비용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테이블을 적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하시고. 예, 여기까지 일단 저장 닫기. 여기서 죄송합니다. 조금 일찍 쉬었다가 30분부터 진행합시다.